자, 그러면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어제 시간에 이어서 주식회사 3일 패션, 주식회사 3일 패션의 회사 등록을 어제 마쳤고요. 오늘은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업무용 차량 등록, 고정자산 등록, 전기분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이런 것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용된다면 여기 끝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거래처 등록은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우리 교재에 171페이지 보실까요? 자, 171페이지에 보면은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은행거래처, 카드거래처 많죠? 네, 그게 다 나오지 않고요. 하나만 나올 겁니다. 제가 교재를 안 불러놨는데 교재 좀 부르겠습니다. 실무 3부 1장. 3부 1장. 쭉쭉쭉쭉 넘어가서 거래처 등록 마쳤고, 메뉴 구성 설명드렸고, 환경 설정은요. 환경 설정은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거래처 등록 여러분 교재에 수행 내용을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70페이지에 거래처 등록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뭐 이거 몰라도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면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일반 거래처는요. 101번부터 97,999번까지 범위 내에서 코드를 써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는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만 금융거래처로 쓰라는 거하고, 카드거래처는 99,600번부터 99999까지 카드거래처로 코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코드를 쓰면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서는 거래처 등록은 한 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근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 1001번부터 2004번, 3001번까지 이 거래처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은행 카드가 있는데 특이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거래처 등록에 가보시면은요. 일반 탭이 있고 금융 탭이 있고 카드 탭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탭이 하나 없어요? 그 표에 있는 것 중에? 은행 탭이 없죠? 은행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금융은 우리 회사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이 금융에다가 거래처 등록을 해요. 그런데 은행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하고의 거래 관계는 없는 은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은행으로 등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은행 등록하면은 어디서 하느냐?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우리 회사 계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기능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 모음 가셔가지고 은행 등록 누르시면 돼요. 은행 등록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니까. 은행 등록은 기능 모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71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은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은행이 선생님 죄송한데 네. 선생님 저 아까 한 거 날라간 거 같은데 뭐 금융이요? 금융이 그래서 요 금융거래처는 어떻게 금융거래처가 아니라 은행거래처죠. 지금 은행이 간단하니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오른쪽 상단부에 기능모음 은행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번은 국민은행, 200은 신한은행. 요거부터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은행 등록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기능 모음은 어디에 있는지 봐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은행 등록, 기능 모음 누르고 은행 등록 눌러서 100 엔터. 엔터가 필요 없네요. 100하고 국민은행. 이건 우리 회사의 거래처는 아니죠. 200 신한은행. 이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등록을 해 둡니다. 나중에 이제 자금 관리할 때 우리 회사하고의 거래 관계는 아니지만 거래처의 수표나 어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급기관이 우리 회사는 신한은행 거래를 안 해요. 근데 거기 지급기관이 신한은행으로 돼 있어. 그러면 코드를 걸어서 거래처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시중에 있는 각종 은행을 은행 등록에다 다 해주면 되겠죠. 실무용 프로그램에는 다 되어 있겠죠. 우리는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이 기초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확인. 그래서 은행 등록은 여기 있는 금융과 어떻게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 금융은 우리 회사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 자, 일반 거래처부터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 1001번. 요거 저하고 한번 같이 입력해 보죠. 코드는 1001이에요. 엔터 칩니다. 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수정을 못 합니다. 그는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어디를 쓰느냐? 위에 있는 요 삭제 단추 눌러 주시면 되겠죠. 휴지통. 자, 코드는 수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코드를 제외한 거래처 상호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나머지는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거래처 가로 열고 코디나라 입력해 볼까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죠. 엔터 치시면 이 코디나라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이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이냐, 외국인 번호를 입력할 것이냐. 우리가 이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번호를 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자, 주식회사 코디나라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0번. 그리고 여기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는데 앞으로 이 더존 프로그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요, 하이폰 빼고 숫자만 쓰시면 돼요. 하이폰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181 74857입니다. 74857. 근데 여러분은 정확히 57이라고 입력했죠? 저는 한번 56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빨갛게 이거 국세청 대조해 보니까 요런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하고 사업자 번호가 빨갛게 표시되면 이거 한번 조회해 봐야 돼요. 정말 맞는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에를 6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우시고 고치시면 여기 빨강색 없어지죠. 자, 대표자 입력하십니다. 김행복 입력하시고 엔터. 자, 구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매출 매입 거의 구분 안 합니다. 전체. 그럼 매출 매입은 뭐냐? 코디나라가 매출 거래처냐 매입 거래처냐 그런 거죠. 근데 매입이 있을 수도 있고 매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0번. 보통 다 0번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래처를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0번 사용하겠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지금 우리가 상호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하고 대표자 이름밖에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근데 표에서 주어진 것은 업태, 종목, 주소, 이메일 주소 이렇게 오른쪽에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 하나만 입력할 때는요, 옆에 가서 추가적인 사항을 다 입력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처를 몰아서 입력할 때는 여기서 마지막에 0번 누르면은 밑으로 줄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내용만 먼저 입력을 다 해요. 이 내용만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하고서 나중에 거래처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오른쪽은 상세 내용, 업태 종목, 주소, 이메일 주소는 따로 입력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코드와 거래처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구분, 사용까지만 5상시까지 입력을 하고 나중에 하나씩 찍어서 옆에 가서 업태 종목,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세요. 입력하시면서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 근데 문제에서 금융거래처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일반 거래처에다가 98001 이렇게 입력을 하면 코드 범위를 벗어났다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일반 탭 잘못 들어왔구나. 금융 탭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시험에서 일반 거래처 입력 처음에 거래처 등록을 열면 일반 거래처 탭이 열려요. 근데 문제에서 금융거래처 등록하라고 그래서. 근데 급한 나머지 여기다가 금융거래처 예를 들어서 98002를 등록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다 98002 절대 이게 입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를 구분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하는 거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실 때 추가 탭에서 보통 시험에서요. 여기 추가 옆에 이 목록을 누르면 빌36524.com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빌36524가 왜 자주 많이 나오느냐? 네. 요 더존 프로그램하고 여기 관련 있는 사이트예요. 이 빌36524.com이. 그래서 더존으로 시험을 보니까 주로 이메일 주소 뒤에 골뱅이 뒤에가 빌36524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다 선택을 하면 될 것을 여기서 직접 입력해 가지고 여기다 타자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기서 딱 고르셔라 이겁니다. 맨 위에 거 빌36524 아니면 그동안 시험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마 네이버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도 가끔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네이버도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시지 않습니다. 타자가 더 아무래도 느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72페이지에 수행 팁을 읽고 거래처 등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행 팁에 보시면 거래처를 등록한 후 다음 거래처 입력 화면까지 엔터를 누르세요. 네, 왜 엔터를 누르는지 아시겠죠? 엔터를 눌러 지나가야 그게 저장이 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거래처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거래처 코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화면 상단에 여기 휴지통 이름이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또는 거래 명세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거래 명세서 이런 것 등을 보고 지금처럼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등록을 해놓은 것 중에서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고치라는 것이 사업자 번호를 고쳐놓는다든가 틀리게 입력하는다든가 아니면 대표자 이름을 틀리게 해놓는다든가 업태나 종목을 변경시켜 놓는다든가 주소를 다르게 해놓는다든가 이래놓고 올바로 고쳐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예 신규로 추가하는 것도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3일 패션은 지난 회까지는 지금이 6기인가요? 예, 그러면 5기까지는 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를 안 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입력한 거예요.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해마다 거래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기 거래처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전제하는 것은 전기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 전기 데이터가. 그런 가정에서 아예 다 새로 입력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예, 다음 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라는 건 뭐냐면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 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 또는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임차해서 쓰는 차라든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소유의 차량,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유류비, 차량 보험료, 차량 수선비, 또 자동차세, 또 자동차의 통행료, 주차비 이런 것 등을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 내 업무용 승용차가 만약에 5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넣었다. 그럼 몇 호 차에 넣었다. 네. 오늘 통행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이 통행료는 몇 호 차의 통행료다. 이렇게 해서 차량별로 주유비라든가 통행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차량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의 대상을 한번 보면요. 우선 제외되는 것을 보면 되겠네요. 승용차 중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입니다. 경차는 제외해요. 근데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법인세법상 1000cc 이하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시설 리스 회사, 운전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이거 업무용 자동차가 아니죠. 예. 운전학원에서 쓰고 있는 저 승용차는 뭐예요? 운전 교습용, 영업용이란 말이에요. 운수업, 택시회사에서 쓰는 승용차는 뭐예요? 영업용이란 말이에요. 영업용. 우리가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영업용이 아니에요.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쓰는 승용차라든가 운전학원에서 쓰는 승용차, 렌트카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이거는 영업용이지 업무용이 아니니까 그런 회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00cc 이하는 왜 법인세법에서 이걸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관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하느냐면요. 이게 이 관리를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기업이 차량 유지비로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비업무용으로 쓰이더라 이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직원이 회사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그 회사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을 태우고 멀리 여행을 갔어요. 예. 그럼 업무용 승용차 회사 차니까 자기 끌고 가겠죠. 그리고 오고 가고 통행료 들어가고 기름도 넣었죠. 그거를 업무용으로 썼다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1000cc 이하는 빼주냐면 경차잖아요. 경차까지 다 관리하면 너무 힘드니까 빼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경차 가지고 멀리 사람들이 놀러 안 가죠.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용 차를 가지고 가족들 태우고 어디 강원도 어디 뭐 서해안 이런 데 놀러 간다 그런데 경차 타고 가겠습니까?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적용 시기는 2016년도부터 이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요, 이 프로그램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관한 메뉴가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런 취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의 수행 실무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174페이지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했다. 렌트카를 빌린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번에는 구입했다고 가정을 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기 전에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이러한 구입 내용을 보고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용차 246하나 이 승용차를 아반떼 승용차를 우리 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날 구입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등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고정자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느 메뉴로 가시느냐? 자, 거래처 등록을 닫으시고요. 재무회계 메뉴의 세 번째 박스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의 첫 번째 메뉴가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지금 우리는 차량을 등록하는데 차량의 계정 과목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눌러보시면 고정자산 관련 계정 과목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208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자산 구분에서는 그냥 엔터 치십니다. 그러면 여기 제 거는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죠. 네, 자, 그 내용을 보시고 자산 코드 2001번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산 코드 2001번 한번 해볼까요? 자, 나머지 내용, 자,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저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001번 하시고 자산명 그 책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246하나, 네, 그리고 취득일 2018년 12월 31일 2018-1231 하이픈 없이 날짜도 입력하는 거예요. 자릿수가 딱 맞으면 지가 알아서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자동으로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법인세법에서는요, 우리가 그 감가상각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그건 이제 재무회계에서의 이야기고 법인세법에서는 건물만 정액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률법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률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신고해가지고 정액법으로 하겠다고 신고가 됐다면 정액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액법으로 바꾸려면 어디서 바꾸느냐? 여기서 바꿔요. 자, 상각 방법 클릭해 보시면 자,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번호를 코드를 선택할 때는 항상 아래를 참고하시면 돼요. 아래에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0번은 정률법이고 1번이 정액법이죠. 네, 여기다 1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1번. 그러면 정액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게 기초가액이죠. 예, 기초가액은 여기다 입력합니다. 네, 기초가액 1번에 900만 원. 왜 이 자동차의 취득 금액을 기초가액에 입력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2019년도 회계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회계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 입장에서 이 900만 원은 기초가액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자동차는 2018년도에 구입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초가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기에 취득한 승용차를 입력할 때는 이 기초가액이 아니라 여기 4번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정자산 등록할 때 요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 입력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기초가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만 상각 누계액은 왜 없느냐? 작년 말에 구입했기 때문에 상각을 할 필요가 없죠. 감가상각은 연말에 몰아서 한 번에 하니까, 그래서 상각 누계액은 없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내용연수 입력하러 가야 되겠네요. 여기 10번에 있어요. 10번 여기다가 O 하고 엔터 칩니다. 항상 엔터 쳐야 돼요. O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이 800번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경비 구분에 보시면 여기 0번이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800번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밑에 500번대는 뭐고 600, 700은 무엇이냐? 자, 500은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라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말이죠. 생산 부분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조원가로 반영을 해요. 생산 부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3일 패션은 의류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관리비다 해서 800번대. 800번대가 판매관리비, 500번대는 제조원가, 600번대 분양원가, 700번대 임대사업인가? 네. 아무튼 이 업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600번이나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도소매업은 800번대만, 제조업에서는 800번대와 500번대를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800번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뭐냐? 지금 우리 표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동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거다. 26번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여부가 있죠? 네, 거기 0번을 클릭해 보시고 밑에 메시지를 보면 여가 1번입니다. 여는 사용하겠다. 네, 1번. 여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할 사항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받으시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업무용 승용차 클릭해 볼까요? 네, 기초정보관리 업무용 승용차. 네, 여기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네. 자, 업무용 승용차의 코드. 네, 요 밑에 표 있죠? 여러분 수행 2번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코드는 101번이죠? 101 엔터. 자, 차량 번호 그대로 입력하세요. 645에 2461. 네, 차종은 아반떼.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명의 구분 0번 회사, 사용 0번 0번 회사 엔터 치고 사용 0번 엔터.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니까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을 완성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자, 오른쪽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이 자산명의라든가 취득일자 같은 것은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고정자산 코드 옆에 있는 이 물음표 단추가 도움말 단추인데 이 물음표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대장에서 차량만 찾아냅니다. 자, 거기서 승용 2461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고 밑에 확인. 그러면 고정자산 이름과 취득일자 그리고 경비구분, 명의구분 완성이 됐죠. 명의구분은 여기 있는 게 넘어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번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기초주행거리.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날 현재 그 메타기를 보고 입력하는 거죠. 200이죠? 200km.
자, 보험 가입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네, 0번 선택해 주시고 10번에다가 보험 기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18-1231 그리고 끝나는 날은 2019-1231. 네, 업무용 소유자 등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고정자산 등록하고 업무용 소유자 등록을 이 기본사항 입력하고 나서 나머지는 고정자산 코드를 이용할 때 이 도움 단추를 눌러서 여기까지 자동 완성하고 여기 기초 주행거리 입력해 주시고 보험 가입 여부 선택해 주시고 밑에 보험 기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업무용 소유자 등록은 닫아 주시면요. 다음에 하는 이 계정 과목 적요 등록하고 업무용 수용차 등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